자, 부산 여러분들,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고생도 많으셨고요. 서울은 오늘 무지하게 더운데, 부산도 해운대가 좋겠습니다. 참, 부산 가기가 좀 어렵네요. 자, 오늘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 부산 면접 관련돼서 간단하게 일단 그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자소서며 등등등, 또 아까 3분 발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까 좀 전에 인사과에다가 전화를 녹화하기 전에 좀 잠깐 드렸습니다. 면접 공고문에 뭐 아무런 내용이 없길래 원래 안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뭐 그냥 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3분 발표는 결론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일행만 실시하고요. 뭐 인사과 직원의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시지는 않던데 지난해랑 똑같냐라고 똑같은 걸로 알면 되겠냐라는 질문에 뭐 지난해 발표 보니까 주제가 조금 뭐 그래서 뭐 걷다 조금 바뀔 수 있고 시간도 면접 시간도 그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본인 말로는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다. 그 면접 인원에 따라서 그거는 얘기 중이다. 뭐 요 정도 요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작년에 되게 뭐 부산 시정과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시사적인 걸 좀 엮어서 부산 시정을 묻는 그런 주제였는데 좀 일반적인 주제 뭐 그냥 일반적인 시사일 수도 있고요. 뭐 공직관료의 질문일 수도 있겠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캐묻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랬고요. 아마 그 시간은 뭐 1분 발표라는 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간에 따라서 5분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뭐 인원 이렇게 좀 배정하는 걸 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정도가 담당자의 워딩이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3분이든 5분이든 뭐 중요한 거 실제로 해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튼 그 정도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공고문을 이렇게 봤더니 뭐 특이한 사항이거나 뭐 지난해와 예년과는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뭐 딱히 뭐 이렇게 변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예년에는 제가 이제 그 지방이 17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뭐 몇 시간씩 전부 다 지방별로 교재도 따로 만들고 강의도 드렸는데 지난해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전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원래는 지난해 같은 경우 면접 공고문이 좀 바뀌는 것도 중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하여간 기어이 면접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고문도 미리 다 보고 좀 확인도 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일단 부산 면접은 하기 전에 일단 공고문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까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되게 보니까 인성검사나 적성검사를 원래 갑자기 보는 데들이 꽤 많았는데 뭐 혹시나 했더니 그렇고요. 면접 배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한 1.1배수, 2배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자기 증명권 잘 아실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뭐 증명 서류 외에 나와 있지만 자기 소개서 하나, 자기 소개서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양식지는 자유기술 양식지인데 자유기술 양식지고 뭐 딱히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고 면접 일정은 뭐 이는 조금 길게 보네요.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면접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전국 단위로도 중계를 해드리고 또 지역별로도 중계를 해드리니까 뭐 수강생분들은 나중에 카페에다가 일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카페 그 기출 질문들을 그날 올려 드릴 겁니다. 꼭 뭐 스터디 같은 거 꼭 해야만 정보를 얻고 뭐 어디에 그쪽에 지역학원 다녀야만 정보를 얻고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뭐 부산만 아니라 특히 시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있습니다. 참고로 뭐 어제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 가장 먼저 본 데가 충남교행이었는데 뭐 충남교행은 뭐 질문이 다 정해진 질문 한 5개 정도를 묻긴 합니다만 그 중에 지난달에 발효가 됐죠. 그 왕따금지법이라고 해서 사내 왕따 금지. 왕따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뭐 제도의 취지나 배경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시사 같은 게 좀 나오면 제가 그런 질문들은 따로 전국 단위에서 따로 중계를 카페에서 링크 하나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인터넷만 되시는 지구상에 아무데나 계시면
예, 뭐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산이 면접 기간이 좀 아주 길어서 뒤에 면접 보시게 될 분들, 기술직 분들, 뭐 사복직 분들, 예, 특히 뭐 예, 지방세 약간 기술직 분들은 되게 애먹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리는 게 지치거든요, 원래. 조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뭐 급한 마음 가질 거 없이 예,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날도 조금 늦네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뭐 하여간 여름은 좀 더운 여름은 면접과 함께 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시는 게. 일단 자기소개서는 뭐 서류 제출할 때 같이 내는데, 예, 부산 자기소개서는 뭐 다른 데와 좀 특이하게 항목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빈칸에다가 그냥 알아서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아서. 뭐 예시에 보면 여기 이렇게 좀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예시를 가지고 중간 소제목 조금 다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폰트가 좀 크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많이 두 장 해봐야 이렇게 많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특히 이제 몇 가지 것들 좀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좀 지켜주시고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을 좀 하시는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수강생 분들은 가급적이면, 한,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4~5시간 정도 되는 분량, 공통 강의를 제외한 분량을 한번 들으시고, 기왕이면 조금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적으실수록 좋습니다. 부산 자기소개서는, 질문을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또 왕왕 묻기도 합니다.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부산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일종의 참여 면접 같은 거라서 뭐 질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면접날 당일날 면접인이 보시게 되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질문이 있건 없건 본인들이 좀 성의, 뭐 글발, 뭐 문장력, 뭐 레토릭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알려주고 또 성의 있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점만 좀 같이,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좀 이거 간단히 강의 안내 드리고 그거부터 일단 간단한 진행 사항 알려드리고 좀 설명을 좀 중간에 이어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교재의 강의 구성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뭐 개요는 녹화된 강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출 팩트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만 면접이라는 건 뭐 공무원의 정신자세 뭐 이런 거를 뭐 10분, 15분 동안에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거를 묻는 류의 질문들에 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부산도 시정 질문 같은 것들을 꽤 조금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3분 발표라는 형식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질문들이 이렇게 난삽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경남이나 경북처럼 뭐 이렇게 좀 정신사납고 뭐 이것저것 묻고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좀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내용 자체는. 한 2년 전부터는 조금 난삽한 느낌이 있었는데, 난삽하다는 건 면접위원이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교수님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마음대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되게 버라이어티해지고 난삽해지는 과가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지난해 공채부터는 소위 말하는 질문지 질문, 그러니까 이제 딱 질문지 리스트업을 딱 해놓고 어느 정도 양을 갖추고 그 안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별로 편차도 별로 없고요. 뭐 그런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준비할 범위가 좀 좁아지고 선명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실제 뭘 물었는지를 좀 조곤조곤 분석하시면 전체적인 질문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 사이즈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면접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후기 사례 좀 몇 개를 보고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장을 보시면 하면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네라는 좀 여러분들 제가 늘 좋아하는 심기경호, 여러분들 이제 괜히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또 엄한 데다가 시간과 비용을 쓰시는 일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면접 전략이라고 해서 뭐 좀 분야별로 질문들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좀 분야별로 좀 분류를 하고 분류해드린 거에 기초해서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강좌입니다. 사실 뭐 부산은 조금 질문들이 좀 심플하다 보니까 뭐 이게 복잡하게 드릴 내용들은 없어서 좀 소략하게 정리하시고 좀 체크리스트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정입니다. 부산시정은 뭐 제가 뭐 부산
부산일보 연구가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만, 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뭐 부산시에 대해서 제가 뭐 면접 강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분들도 뭐 동네 일은 잘 모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산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고요. 뭐가 현안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분이 말해주신 걸 기초로 해서 좀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이 뭐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면접용으로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시정을 찾아낼 것인가. 아마 이제 다른 것들이야 뭐 경험 묻거나 뭐 공직관 묻는 질문들이야 그냥 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특히나 일행분들은 3분 발표 때문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공포가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그런 공포가 있을 것 전혀 없고요. 질문의 범위도 되게 좀 좁은 데다가 또 찾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찾으실 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방법론 위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전 대비 가이드 편은 녹화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방법론에 관련된 주로 얘기입니다. 또 태도적인 부분 그렇게 좀 먼저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에 5장 6장이 인적성 공직권인데 이거는 부산시 기준으로는 좀 과합니다. 내용이 뭐 예컨대 경북 대구 이런 좀 과하게 하는 데들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는 했고,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다 좋겠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면접용으로 꼭 들어야만 좋게 되느냐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하니까 제가 요 실전 대비 가이드 뒤쪽에 한 두세 페이지에서 흔히 묻는 인적성 공직관 질문들을 가지고 뭐 답변 예시나 또 주요한 키워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좀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까지 강의는 좀 필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간하시면. 전체 봐야 한 뭐 대여섯 시간 정도 이내의 분량이니까요. 뭐 그렇게 마음 무겁게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면접 강의를 많이 들어야 좋은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부산 분들은 또 거기 지역에 있는 스파르타 학원, 그 면접위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따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참 부산은 전국적으로 가장 독특한 데입니다. 그런 면접이 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수강생도 꽤 많으셔서 이제는 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따 보십시오. 면접위원 피드백이 어떤지. 되게 유명한 학원입니다만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각 잡고 해야지 공무원 면접이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조금 자유롭게 본인 얘기를 좀 공손하고 자유롭고 또 뭐 좀 뭐 발랄까지는 면접장에서 못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좀 편하게 좀 그렇게 면접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와 안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빈말이 아니고요. 빈말이 아니고 제가 다른 지역은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오직 부산 분들에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래요. 아무튼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제가 부록편에 직렬 전공 아카이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부산도 좀 일부 묻습니다. 기술직렬 분들, 뭐 지방시를 포함해서, 뭐 사복도 좀 일부 포함해서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지문이라는 소위 전공지문이라는 걸 묻습니다. 예컨대 뭐 건축직 같으면 콘크리트 종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음에 토목직 같은 경우는 다리, 뭐 현수교 장소가 이렇게 다리의 종류, 뭐 이런 류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뭐 퀴즈들이 있죠. 근데 간호직 같은 경우는 법정 재판의 종류 이렇게 단순 지식을 묻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절대수 분량은 적은데 이게 또 모아놓고 보면 또 꽤 좀 분량이 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계륵 같은 거라 이게 하자니 정색하고 옛날 여러분들 수험서를 다시 꺼내보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에 부산 것만 모으면 뭐 얼마 안 되고요. 뭐 그것만 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그런 기출 질문들 아카이브를 다 해서 아카이빙을 해놨습니다. 아마 제가 뭐 단언컨대 저보다 많은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분량들이 좀 되고요. 그래서 기술직 분들은 각자 여기 자기 직렬에 나와 있는 그 정도만 점령하고 가시면 제 생각엔 90% 이상은 커버가 됩니다. 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걸로 그냥 마무리 정리만 간단하게 좀 그죠? 모르지 않는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요 정도의 느낌이면 뭐 그냥 다 커버가 되실 테니까 아마 부담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거는 그래서 꼭 챙겨서 나중에 좀 마무리할 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지방자치 행정 아카이브입니다. 사실은 기술직 분들이 아까 우리의 퀴즈를 묻듯 일반 행정직은 행정법, 행정학, 지방자치론의 일부 퀴즈 개념,
뭐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이 뭐냐, 뭐 고시와 공고의 차이가 뭐냐,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또 지방자치 뭐 지방자치의 3요소가 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다른 지역, 근데 경남, 경북만 해도 계속 꽤 묻습니다. 왜냐 그러면 해당되는 교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하게 부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런 류의 질문이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행정직들을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단순하게 예전엔 많이 나왔던 용어 사전으로 제가 한 3, 40페이지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낱낱이 들어가는 데라 체계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 외우는 용, 또 어떤 분들은 행정학원 하는데 법은 안 하시고 뭐 지자로는 대충 보시고 뭐 이런 수험생들 안에서도 차이가 많아서 그냥 가급적이면 저는 합격생들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던 행정학 행정법 그 수험서의 체계를 놓고 그 체계 안에서 가장 빈출되는 뭐 뻔히 흔히 묻는 용어들을 단순 용어 해설이 아니고 좀 맥락을 좀 아시면서 좀 쭉 읽을 수 있게 일종의 요약, 뭐 여러분 교재 여러분 행정학 행정법 교재의 면접용 다이제스트본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또 뭐 최근에 사례들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예시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었습니다. 요거는 뭐 행정직 분들한테 꼭 보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좀 참고가 되시면 좀 보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기술직 분이나 다른 직분들은 글쎄 한번 소양 삼아 면접이 끝나신 뒤에 뭐 책 한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조금 읽어두시면 어차피 여러분 현직 가셔도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연수가 더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그냥 나중에 소양 삼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빈출 용어 사전이라고 있는 건 몇 페이지 안 되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복지에서도 약간 퀴즈형으로 묻는 질문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추세는 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역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빅토리아 시대 역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 볼 때 과목에 나와 있는 질문들인데, 요즘은 그런 건 거의 안 하고요. 복지 정책들, 뭐 국기법이나 등등 기초생활보장보호법 관련된 얘기들 뭐 그런 주로 많이 묻습니다. 제가 아마 복지 쪽은 좀 대부분 한 8, 90%가 대부분 그냥 인터넷 들으시고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서 보니까 비전공자는 한 8,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증 따시려고 원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공부하고 증 따는 분은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복지의 법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뭐 복지 사각지대 등등등 요즘 뭐 많은 국가적인 현안이 복지이죠. 뭐 복지과나 복지 전공자나 사복직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 서너 시간짜리 강의를 복지 쪽은 따로 기초적인 내용은 따로 드렸습니다. 그걸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커버가 안 되는, 아니면 조금 좀 법제적인 좀 지역적인 몇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여기다가 용어 사전으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먼저 들으시고 요거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옵기는 뭐 일행분들 면접 준비하다가 진짜 할 거 없다 그러시면 요 파트, 그러니까 인강의법 맨 뒤에 복지 정책이라고 따로 추가 강의가 올라가져 있을 텐데요. 그 강의도 엔간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복직이 복지하고 뭐 일행직들은 딴 거고 이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일반 행정의 거의 한 반절 이상이 복지를 다루게 되고요. 또 실제로 부산에서도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 소방안, 뭐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 이게 다 복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뭐 꼭이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겠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것도 소양 삼아 또 일부 면접에 좀 대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 좀 보시는 걸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사실은 강의나 교재는 전체 제가 드리는 서비스와 제 자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많은 사례집 등등등 카페를 통해서 원래 역점 사업이 종이로 이렇게 이따만하게 드리는 것보단 책은 좀 여러분 필수적인 것만 넣고 나머지 것들은 폰에서 쉽게 보실 수 있게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통해서 이북처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으로 하면 이제 터치도 되고 뭐 링크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뉴스 연결하기도 편하고 업데이트도 편하고, 그래서 원래 수강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강생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강의교육사 안에 등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등업을 하시면 제 교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사례집입니다. 합격생들 사례집들 등등등등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수강생 보면 한 30% 정도는 카페가 있나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러시면 제가 드리는 서비스의 절반밖에 못 받으시는 거니까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 카페입니다. 카페는 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카페에 가시면 여기 뭐 PC 버전, 폰에서 볼 때는 조금 모바일 버전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만, 등업을 하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방직 수강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지방직 수강자료. 여기 들어가시면, 등업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카페 제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해 놓고요. 수강생이고 아니고 뭐 등업도 필요 없이 다 쓰실 수 있는데, 오직 수강자료 게시판 하나만 등업을 하셔서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보셔야 될 건 부산 쪽입니다.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뉴스북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교재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교재가. 이 교재는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 뭐 PC에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교재가 보이는데 이 교재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늘 이렇게 교재를 띄워 놓고 합니다. 이게 또 강의도 효과적이고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길이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교재를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교재입니다. 제가 여기에 뭐 중간중간에 밑줄도 치고 설명을 위해서 뭐 추가적인 설명들은 하이라이트 여기다 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도 거기서 늘 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강의 듣다가 뭐 책이 와야 강의 듣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필기 과목이 아니어서 뭐 굳이 막 메모하시고 그럴 거 없습니다. 첫째. 그냥 요거 그냥 다운 프린트는 안 됩니다만 한번 쭉 보시면서 그냥 쭉 들어만 두시고요. 나중에 뭐 책 오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체크된 것들도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그냥 보고만 놨다가 나중에 책 오시면 하이라이트 좀 몇 개 좀 하시는 정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첨단 시대인데 뭐 굳이 막 종이책 왔다 갔다 해 공부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첨단으로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이거 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뭐 후기 사례집 이런 것들이 여기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 전체에 보면 나중에 제가 전체적인 추가 자료들 나중에 워크숍 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랑 또 뭐 자기소개서 이따 설명드릴 요 내용입니다만 등등등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나중에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올리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충북 교행이 먼저 면접을 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표하고 가장 먼저 면접 보는 인천부터 면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은 뽑아서 여기다가 아마 중계 링크를 올릴 테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딴 데는 뭐 물었는지 특히 그 염두에 두시고 같이 좀 늘 팔로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등업을 해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인트로덕션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1장 기출 팩트입니다. 자, 일단 뭐 물었는지를 일단 설명드리는 강조하니까요.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면접 분위기 되게 그냥 무난하고 편합니다. 압박 질문 같은 거 거의 없고요. 되게 마일드하게 합니다. 글쎄요, 굳이 이걸 변별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편안합니다. 물론 한 3년 전만 해도 예컨대 특정조 한 5개, 6개 조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두 조 정도는 교수님이 좀 버럭도 좀 솔직히 좀 하시고요. 약간 좀 까칠하게 얘기도 하시고, 뭐 딴 데는 10분 보는데 뭐 그쪽 좀만 20분 보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래서 조금 좀 어수선하게 진행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아주 좀 질문들도 깔끔해졌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인사과 분들이 좀, 이제부터는 좀 바꾸시고 좀 체계적으로 좀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지난해 뭐 시장님이 바꾸셔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변별력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아주 많은 필기 합격생을 낸 건 아니어서 뭐 예비군 정도 약간 느낌으로 좀 더 뽑은 게 아닌가 정도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좀 성의 있게 준비하시고 뭐 그렇다고 좀 뭐 떨어지건다 뭐 미흡받는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뭐 다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면접 자체가 좀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진행된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개요입니다. 개요 보시면 면접 배수 예전에는 통상 한 1.3배수 가까이를 뽑았었는데 원래는 그럼 한 1.1배수 좀 얼마 정도 아닌가 제가 아까 일행 기준으로 얼핏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뭐 그 정도니까 뭐 크게 먼저 공부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전 제출하는 거 그냥 자기소개서만 2장짜리 아까 보셨던 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유교수라는 거. 질문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이따 보시겠습니다. 근데 뭐 안에 쓴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몇 개 물어보는 거지 뭐 따지거나 뭐 그런 류의 그 질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궁금하시면 묻는 거니까 너무 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체가 서면 질문, 서면 답변입니다. 말로 해야만 답변은 아니니까요. 그 자기 소개서를 쓰실 때 이게 내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거다 정도의 느낌으로 쓰시는 게 옳고 맞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이따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면접은 15분, 20분인데요. 한 15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 좀 시간 관리는 잘 못해서 좀 일부러 뭐 누굴 특정하게 찝어서 오래 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한 10분, 15분은 넘어가지 않는 게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 일부 이제 뒤에 기술직 분들은 한 10분 좀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 시간이 좀 기준선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느낌, 뭐 질문 한 6, 7개 정도의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은 3명이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회는 아닌 것 같고 교수가 좀 들어오시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보면 교수님이 와서 행정학 질문이나 시사 질문들을 막 이렇게 꼬리 질문을 하시거나 가끔 뭐 공무원이 뭐 이런 기본적인 행정학 개념도 모르냐고 막 버럭하시거나 뭐 이래야지 아 교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게 티가 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사전과제 3분 스피치를 지난해 예고 없이 했습니다. 그냥 갔더니 일행 첫날 갔더니 그냥 3분 스피치라는 걸 하기로 했다. 이러고 시작해서 첫날 오신 분들은 되게 멘붕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그랬는데 이따 후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탁 치면 다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3분 스피치라는 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피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산시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준비하시고 생각하고 가셨던 것, 뭐 희망 업무든 관심 업무든 뭐 부산시 현안이라고 뭐 대책이라고 좀 생각하고 가셨던 거를 좀 길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좀 긴 답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분은 좀 뭔가 좀 짜야 되는 게 좀 그러기엔 더 길어서 좀 짜야 되면서 좀 구성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3분 스피치는 그냥 뭐 이게 부산시 발전 방향 뭐 이렇고 이래서 이랬으면 좋겠고 어쩌고 저쩌고 좀 몇 마디 하시면 몇 마디라는 건 제 생각에는 단문 기준으로 한 1분 정도에 한 7문장, 8문장 하시면 1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7문장 잡고 7, 3, 21, 한 20문장 정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 정도만 넘기시면 대충 되니까 한 대문장, 단문 기준으로 그 정도 얘기하니까 여러분 답변을 조금 길게 하시면 바로 그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뭐 스피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스피치하거나 스피치 근데 손석희 앵커 브리핑 자꾸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문자답 좀 길게 되게 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답변이 좀 긴 답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2019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뭐 원래 해보고 모든 증인 내년부터 다 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까 전화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행만 하겠다고 해도 다음에 주제도 좀 그렇고 발표 시간도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정도의 아까 멘트를 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뭐 다른 분들도 좀 알아보시고 좀 알려지겠습니다만 뭐 3분인지 5분인지 뭐 주제가 뭐인지도 사실 크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아닙니다. 뭐 예민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3번 스피치 뭐 나올지는 모릅니다. 뭐 부산에 관련된 데서 나오겠죠. 뭐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그럴 거라고 보지만 뭘 찝어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오전, 오후 쪽 아마 다르게 될 테고요. 아까 일행만 보면 일행이 일행이 며칠이죠? 일행 기준으로 일행이 하나, 둘, 이틀, 3일, 4일, 월화수목이네요. 그러니까 4일이고 오전, 오후 쪽 다르게 내면 총 8개의 주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8개 주제가 나오는데 그 8개 주제 중에 내가 뭘 공부한 걸 맞춘다? 물론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엔간하시면 되게 맞춘다기보다는 되게 그냥 준비한 거로 말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준비한 거를 그냥 어떻게든 거기다가 맞춰서 비벼서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걸 뭐 퀴즈 문답이 아니니까요. 당연하게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못 맞추는 걸 디폴트 값으로 놓고 내가 어떻게든 거기다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준비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도 쓸 수 있게 뭐 부산시의 기본적인 현황, 그다음에 내가 관심 업무, 또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되는 이슈 몇 가지. 뭐 대표적인 게 뭐 젊은이들 유출 문제나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나 교통 문제,
뭐 미세먼지도 있겠고요. 다음에 동서 간의 그 뭐라 그러죠? 도시 재생의 문제. 그러니까 이쪽에 좀 예전에 구 시가지들 구 지역들이 워낙 낙후돼 있어서 이런 격차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 조선 등등등 해서 이제 산업이 옛날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도화하는 문제 뭐 등등등 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좀 어떤 상태인지 좀 아시고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대안을 조금 찾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시장님도 아니고 거기 뭐 기획 담당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급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는 좀 현황을 좀 알고 있다라는 소양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따 기출 팩트를 보시면서 기출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결론은 이거를 별도로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하시던 거를 좀 길게 준비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정도로 좀 일단은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접 진행 순서는 그냥 오전 쪽에 오라는 시간에 오고 대기하시다가 그냥 면접 보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뭐 딱히 뭐 사전으로 뭘 쓰거나 뭐 하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면접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아까 통상 한 5개, 6개, 7개 정도의 메인 질문, 뭐 약간의 꼬리 질문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간단한 면접이고 뭐 압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주는 질문은 뭐 어떤 특정 면접위원은 계시긴 한데 예외적인 경우 디폴트 값은 그러지 않는 게 디폴트 값입니다. 또 하나 이게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딴 데 아니라 부산에서 유독 심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뻔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냐고. 본인 얘기하라고. 뭐 이런 지적들 많습니다. 아까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본인 얘기하라고. 뭐냐고. 왜 공무원 지원했어요? 부산 시민에게 뭐 봉사와 뭐 헌신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만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 얘기 안 하시고. 그것도 약간 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군대 이등병 모드. 약간 각 잡고 남녀분들 공의. 그래서 무슨 앞에 친구랑 같은 학원 다녔어요? 이런 질문 나 합니다. 면접위원들이. 똑같은 대답하네? 뭐 웃으면서. 어떤 분은 웃으면서 어떤 분은 버럭. 본인 얘기 좀 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유명합니다. 그쪽에서.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질문 편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부터 좀 많이 좁혀져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질문들이 저는 수강생이 좀 꽤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날 여러 얘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듣다 보면 되게 버라이어티하지 않고 원래는 좀 깔끔해졌네 이런 거를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뭐 준비할 범위가 좀 선명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주로 인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경험, 뭐 예를 들면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뭘 개선한 경험,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경험과 또 지원 동기, 뭐 장점 이런 류의 질문들이 한 반절 정도로 되게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뭐 업무가 뭔지 아니, 뭐 특히 부산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좀 열려 있는 질문, 부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하는데. 일행의 경우에는 이거 주제가 3번 발표 주제가 부산 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정 가지고 물론 후속 질문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한두 개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끝난 다음에 개별 질문에서는 부산시장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제하신 인사과 입장에서는 부산에 대한 시장을 공통적으로 묻는, 그러니까 발표가 기준이 아니고 일종의 공통 질문으로 부산 시장을 묻는 걸로 평가를 하겠다고 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질문에서는 굳이 뭐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냥 인성 질문이거나 뭐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뭐라고 왜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이 뭐고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는 류의 좀 뻔한 공직관 질문 하나 정도 묻는. 그래서 부산시장 질문 자체는 아예 없는. 뭐 이런 게 디폴트 값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원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디자인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더라도 일행이 아닌 다른 직렬은 뭐 오면 무슨 일 하는지 아니 관련돼서 근데 땡땡직 뭐 보건직에서 부산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니 혹은 뭐 사복직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최근 뉴스가 뭐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열려져 있는 질문, 특별하게 뭘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그런 게 좀 많고요. 일부 아까 소위 전공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부 한두 개 있기도 합니다. 뭐 많은 경우는 서너 개 묻기도 하는데 그건 조별로 좀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답변 못할까 봐 공포를 가져야 될 면접 자체가 전혀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오픈형 질문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좀 편한,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또 면접 자체도 편한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되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옆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이 어렵진 않은데 행정학 지문이 많다 보니까 되게 좀 공포를 주는 면접들이 좀 있고요. 위에 경북만 가도 뭐 되게 뭐 예, 분위기 싸한 게 있는데 여기는 또 분위기 자체도 되게 좀 마일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3번 스피치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 것들을 좀 팩트 정리를 좀 정확하게 좀 해드리자고 따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요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보시는 대로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각종 번호가 되면 따로 방이 옆방 같은 데 가지고요. 책상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사방으로 붙여놓고 거기다가 종이 위 질문지죠. 소위 말하는 질문지 종이 한 장씩이 놓여져 있고 그거를 보고 뭐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10분, 15분, 뭐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 한 15분 정도 준비 시간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를 하시고 메모지도 있으니까 메모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발표는 그 메모한 거를 별도 용지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그 메모를 보면서 발표하는 겁니다. 외워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직 면접을 혹시 보셨던 분들은 국가직 면접은 좀 다른 점은 국가직은 문제지 자체가 있고요. 문제가 적거든요. 그 밑에 메모가 있고 그 문제지와 메모가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를 밑에다가 메모하시고 그냥 그걸 두고 가서 발표하시고 그건 나중에 나오면서 반납하시는 개념인데 여기는 문제가 따로 이렇게 책상에 붙어 있고요. 메모지만 들고 가서 메모만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점은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준비 시간 끝나면 바로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국가적으로 다른 점은 원래 들어가자마자 발표를 먼저 뭐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밥 먹었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발표 시작하라 해서 원래 발표를 하는 게 보통 프로토콜인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난해는 부산이 처음 이런 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딴 거 물어보다가 끝날 때쯤 아 맞아 이러고 시작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되게 좀 내용이 버라이티 했습니다. 후속 질문의 경우도 국가직은 한 서너 개를 묻는 게 디폴트 값인데 무조건 여기는 뭐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또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거 가지고 한 7, 8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예 질문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한데 아예 그냥 발표를 안 시키고 그냥 질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후속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지가 있지 않고 그냥 면접인이 발표 내용 보고 그냥 자유롭게 묻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무슨 뜻이냐 뭐 요 정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발표, 3분 발표의 주제는 뻔하지만 진행 방식은 조별로 좀 많이 지난해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원래 지난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아마 질문지도 주고 뭐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것도 닥쳐봐야 알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답으로 대신했다는 얘기 아까 보셨죠? 그다음에 시장 질문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료는 별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두 단락, 한 대여섯 줄 정도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경 설명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뭐 질문 자체를 보시면 뭐 그런 게 굳이 필요 없겠다. 면접 준비를 하고 가시면 그냥 뭐 얘기할 건 다 있겠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난해 첫날 같은 오전 쪽 오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후 쪽도 뭐 거의 상황을 모르고 들어가셨죠. 오전 쪽에 갑자기 시키니까 약간 멘붕은 하셨는데 닥치면 다 얘기는 어느 정도는 다 하고 나오셨습니다. 후기 보시면 준비를 뭐 이런 걸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벙어리가 됐다 이런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원래 걱정은 많이 되지만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제는 아까 부산 현안이나 시사 이슈 쪽을 걸고 좀 물어봤던 나옵니다. 아까 보시면 제 질문은 간단한 정도의 그냥 배경 설명만 있을 뿐이고요. 아까 뭐 인사과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제, 좀 주제가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시정으로 이런 식으로 물으면 몇 개 이렇게 할 게 없고요. 기출을 또 빼면 더 문제 낼 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일반적인 시사나 뭐 요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본 무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죠. 어저께도 보니까 좀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일 무역의 문제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기도 할 겁니다. 한 주제에다가 요즘 이러이러한 분위기가 있고 뭐 이러이러해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주장이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넓게 주제를 좀 주지 않을까. 문제도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기출도 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아마 인사담당자가 주제는 뭐 예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의 여지를 남긴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맞출 수 없고요.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그걸 나온다고 이게 맞추지는 마시고 물론 제가 뭐 수험생분들한테는 아까 것들을 포함한 이러저러 두루두루 좀 시사적인 거 왜냐면 부산시장 너무 좀 뻔한 게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넓혀서 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챙겨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디폴트 값은 모르는 게 디폴트 값, 모르는 게 나오는 것, 좀 낯선 게 나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든 열심히 성의 있게 비벼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출산 문제. 부산도 저출산 문제가 꽤 좀 되는 데입니다. 참고로 젊은 분들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뭐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노인 인구가 이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급입니다. 되게 광역시는 되게 인구들이 모이는 데라서 원래 좀 이렇게 젊어야 되는데 부산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나중에 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4차 산업 해가지고 부산 산업에 좀 여러 가지 위기 의식들이 좀 있죠. 그거에 관련된 질문.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부산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구시에서 수돗물에서 거기는 늘 그 폐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데 그거 나온 지가 이 면접 기준으로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에 아마 이 문제가 쿡 불거졌던 때가 있습니다. 올해 버전으로 하면은 아마 이 녹화 기준으로는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전에 인천에서 수도권이 역으로 이제 물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급수를 갑자기 하다가 녹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뭐 근데 아마 이게 지난해 기출로 이걸 줘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내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시사와 약간 엮여져서 부산은 어떡할래. 그다음에 부산 관광 홍보 방안입니다. 일종의 뭐 그냥 말로 물어도 되는 질문이죠. 부산시 관광지 활성화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좋겠냐라는 류의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청년 실업 문제가 뭐 늘 나오는 거고 이것도 부산시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얘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가 양립 그죠? 문화융상 뭐 이런 얘기인데 워라벨 뭐 이런 거와 좀 연관된 얘기입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뭐 주 52시간제에 아마 아류격인 문제로 보이는데 뭐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내도 되는 질문이니까 잘 보시면 뭐 약간 부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거와 그다음에 뭐 전국적인 단위 뭐 약간 이슈 시사적인 거긴 하지만 부산과 뭔가 엮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류의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대충 이런 게 나왔다 정도 이제 전체적인 감 정도는 충분히 잡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요거 전에 자기소개서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자기소개서는 제가 2장에 있는데요. 아마 처음 그거 쓰실 때 다른 지역도 그게 좀 문의가 많으셔서 자, 2장 뒤에 보면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뭐 몇 가지를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먼저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이따 짧은 강의를 제가 다른 지역 할 때 좀 드린 게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는 당일날, 여러분 실서 내시면 당일날 아마 면접위원들이 15분 정도니까 한 조당 오전에 최소한 12명에서 15명, 오후에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보게 될 겁니다. 면접위원들이 기준으로. 뭐 두 명이 하실지 세 명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조의 면접위원은 오전에 한 12에서 15명, 오후에 그만큼을 보게 됩니다. 많게는 20명 이상, 한 30명까지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엔간하게 얘기해서는 피곤 쩝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남 얘기 듣는 게 면접 기준으로. 여튼 오전쯤에 인사과에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소서를 조별로 분류를 해서 철을 해서 면접위원 두 분한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럼 면접위원들은 그걸 받고 여러분들이 한 명씩 보시게 되는데 그걸 뭐 20개, 30개를 다 읽는 것도 일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 이 상황을. 그래서 대충 딱 받고 쭉 넘기고 한 두 번째 장 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쓱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발표하실 때 이럴 때 좀 넘겨보고 그렇게 합니다. 미리 읽어볼 시간도 안 나오실 거예요. 잠깐 보는 겁니다. 그럼 면접위원이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왜 쓰나? 면접위원한테 서면 면접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종의 자문자답하는 거죠. 부산시는 딱히 무슨 양식이 없기 때문에 되게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뭐 성격만 아니라 장점, 단점, 강점, 약점, 뭐 특기, 자랑할 것, 그다음에 공직 뭐 각오라는 이름으로 공직 비전, 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되게 그 아까 어떤 항목을 쓰게 되는지는 아까 그 부산시 그 자기소개서 밑에 보면 약간의 이러이런 내용으로 쓰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소제목을 좀 달고요. 그냥 줄글로 쓰면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중간중간에 소제목 잡고 중간에 빈줄 좀 넣으셔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한눈에 들어오게 좀 성의 있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언제 누가 보는지 말씀드렸죠. 뭘 보는지 기본적으로 신상 정보를 보게 됩니다. 아, 어디이고 뭐 전공했고 뭘 했고 뭘 바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자소서 하면 인터넷 같은 데 뒤지면 자소서 샘플이라고 해서 뭐 100만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구글링 하시면 유튜브 자소서 쓰는 법 뭐 무슨 뭐 5만 거 많더만요. 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든 써도 상관없다고 주의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쓰더라도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거 점수 매겨 가지고 뭐 우수부통 미흡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보단 얘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의 선입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자 물건입니다. 면접은 다 볼 거니까요. 질문이 있건 없건. 그런 면에서 그냥 제가 가장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하는 건 뭐 별거 없고요. 본인에 관련된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공은 무엇이고 부전공은 뭘 했으며 성적은 어땠으며 또 내가 무슨 과인데 어떤 과목을 특히 좋아했으며 엑셀을 잘 쓰고 요즘은 근데 아도be 프리미어를 써가지고 내가 편집은 조금 더 할 줄 알고 해봐야 그냥 간단한 것밖에 못 하시지만 또 서핑을 잘해서 정보 찾는 걸 잘하시고 이런 것부터 알바는 내가 한 석 달 정도 하시면 오래 한 거잖아요. 석 달 동안 해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알바를 해봤다고 얼마를 해봤고 뭐 성과들 같은 것도 쓰시고 경력이 있으시면 내가 회사 이름을 밝히시면 안 됩니다. 대학 이름처럼 회사 이름 밝히지 못하지만 대충 애매하게 땡땡 회사, 삼각형, 삼각형 회사 혹은 이러이러한 분야의 모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맡아서 이런 일을 내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하지만 이러이러한 때문에 공직에 지원했고 공직에 지원하면 이러이러한 게 내가 좀 남들보다 잘할 것 같고 이렇게 좀 콜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를 이게 다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자소서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은 자소서입니다. 레토릭을 하지 마시고요. 뭐학과 같은 공무원이랑 아름다운 얘기 쓰시는 것도 뭐 좋은데 그런 얘기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정보에 대해서 그냥 조곤조곤 쓰시는 게 훨씬 쓰기도 좋고요. 결과도 좋고요. 면접인이 보시기도 편하고요.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좋은 면접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하지만 말을 잘하시거나 무슨 뭐 공무원스럽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면접입니다. 이따 후기 보겠습니다만 후기 보신 면접인들이 좀 본인 얘기해라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고요. 뻔한 학원에서 다 배운 얘기들을 하시니까 아름다운 얘기들만 또 일부 어떤 친구들한테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면접인들이 되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되게 좋다고 고맙다고 면접인이 응시생한테 그런 게 되게 심한 데입니다. 부산은 참고로. 그래서 자소서마저도 어디 가서 또 몇만 원 내시고 또 첨삭 받으시고 또 어디 무슨 책에서나 우아한 얘기 쓰지 마시고요.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자기 얘기를 조곤조곤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조곤조곤 좀 구분만 좀 지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내용을 쓰는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무슨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면접위원한테 자문자답, 면접위원한테 서면으로 내 답변을 드리는 거다. 구두로 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는 정도다. 정도의 포지셔닝을 잡고 좀 드시면 좋겠고요.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른 지역이 조금 급한 데가 있어서 그때 전남이 발표 나고서 3일 뒤에 바로 발표를 자기소개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때 했던 강의 일부를 있으니까 20분 정도를 제가 그냥 약간 축약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씀 또 드리는 것보다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좋은 자소서라 아까 후기에 수강자료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위에 좋은 자기소개서란 이렇게 해가지고 퀵 가이드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샘플도 이게 넣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나왔지만 좋은 자소서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조곤조곤 많이 담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기소개서 샘플은 제가 샘플 같은 거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대충 남들 어떻게 썼는지 좀 보면 이 정도는 이 느낌이구나라고 좀 가벼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거 보고 베끼실 수 없을 겁니다. 베끼실 수 있는 거 제가 드리진 않습니다. 참고로. 또 부산은 아닙니다만 뭐 부산이고 아니고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정보가 담긴 좋은 자소서와 또 정보가 안 담기고 그냥 아름다운 멘트만 담긴 자소서, 약간 깡통 같은 자소서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조곤조곤 담는 게 좋은 자소서라는 걸 아마 좀 체감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쓰신 거 보고 나도 이런 정도 얘기는 쓸 수 있겠다 정도의 약간 벤치마킹도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밑에 보시면 퀵 가이드인데 아까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전남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그냥 급하게 좀 하긴 했습니다만 좀 조금 조곤조곤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먼저 보시고, 다음에 요 후기 리뷰 샘플 좀 한번 쓱 보시고, 그 다음에 조곤조곤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제 4장까지 몰아서 일단 다 강의를 들으시고요. 4장까지는. 4장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뭐 3장, 시장까지, 특히 시장편을까지는 먼저 좀 들으시고, 내가 특히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좀 러프하게나마 좀 이쪽 분야에 찾아야겠다라고 아주 뭐 자세하게 쓰실 건 없고요. 이쪽 분야의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공직 비전 얘기도 조금 찾아보고 알아보고 약간 구체적으로 쓰시면 꽤나 많이 돋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 면접 준비하시기 전에 급하게 써놓고 면접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건 되게 그냥 아름다운 얘기, 빠른 얘기만 쓰시거든요. 하지만 조금 급하더라도 조금 찾아보고 약간 구글링 좀 하신 다음에 몇 가지 것들을 뭐 부산시의 현황들도 조금 찾아보시고 특히 자기 직렬 혹은 일행 같은 건 희망 업무 또 다른 직렬들은 고유의 직렬에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부산시 현안이 뭔지 이런 걸 약간 이해해서 여기다가 약간 녹여드린 부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게 좀 현안이라고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이러이러한 장점과 강점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논리 구조, 이야기 구조로 뭐 한 단락 정도만 들어가셔도 너무너무 돋보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면접도 더 편하게 해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부산 시장편까지 3장까지는 좀 한 방에 들으시고 좀 편하게 좀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나중에 다 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잘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뭐라도 그냥 무난하게만 쓰고 가셨으면 뭐 후속 질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답변을 조금 더 본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이런 전략을 안 세우시더라도 공단기 기준으로 0.5배수다. 그러면 공선 모드만 열심히 하셔도 큰 변고는 없을 겁니다. 약간 좀 그래도 준비한 티 좀 내시고 성의 있게 공선 모드만 하시고 본인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여 이래야만 뭐 면접을 붙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필요가 있는 또 안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한 얘기니까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급한 대로. 자,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강의 본 강의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기출질문 세트입니다. 요거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다음 차수로 강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까지 좀 드려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물론 3분 발표 주제는 보셨습니다. 이제 개별 질문들이 어떤 게 왔는지를 이제 파악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세트라는 말을 씁니다. 세트, 질문 세트. 제가 한 5년 전에 면접 강의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하고 저는 늘 이렇게 드립니다. 아마 이제 다른 데서도 뭐 부산에 있는데도 제가 수강생을 통해서 자료를 봤는데 좀 비슷하게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좀 연락이라도 좀 주시고 뭐 하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정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좀 7급 거, 뭐 여러분 7급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7급 것들까지 늘 정리해 드리니까 그냥 같이 보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한 사람이 주제 발표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9급을 보면 이 9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를 순서대로 메인 질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말 그대로 되게 학원 교재나 이런 걸 보면 좀 분리를 해놓죠. 뭐 부산시장은 이런 거 물었어요. 뭐 이건 저런 거 물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막 복사 같은 과목을 잘 아실 텐데 뭐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뭐 고대사 뭐 한두 문제, 뭐 현대사도 뭐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좀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컨대 현대사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현대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생기죠. 20문제를 기출을 뭐 지방직원 세우시는 풀어본 고유한 곡에 있어야 질문의 배분을 아는 것이죠. 물론 그 뭐 각
과목 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이거 몇 문제 정도 나오고 하셨던 것. 하지만 그것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출을 풀면서 이 질문의 범위, 배분, 그죠? 근데 뭐 서울시 문제는 좀 시체말로 좀 국사 같은 게 좀 시체말로 좀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직 문제와 지방직 문제가 좀 결이 좀 다르듯이 이 지방직도 이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마다 좀 결이 조금씩 다른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를 알려면 그 20문제 한 세트를 통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배분을 하셔야 되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국사 공부를 시간이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예컨대 현대사 부분은 뭐 나오더라도 좀 뻔한 거가 나오거나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뻔한 것만 외우고 디테일한 거 나오면 그냥 찍자라고 좀 반 버리시고 대신에 뭐 조선시대 거를 더 집중하시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배분을 하시게 되죠. 당연하게도. 그런 배분을 잘 하셨기 때문에 필기를 다 붙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력이 좋아서 무조건 외우는 걸 잘해서 필기를 붙는다는 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면접에 온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이런 패턴 학습에 지구 최강인 분들만 합격을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만 쫙 정독을 하시면 당연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아, 이런 점을 많이 묻는군. 이런 흐름으로 가는군. 여기 좀 니은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니은자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거하고의 후속 질문입니다. 그죠? 이거 하니까 또 답변 따라서 이런 거. 그래서 한 사람이 예컨대 이런 분야의 질문, 경험 질문을 많이 하네. 그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발표가 없습니다만 발표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 거를 보시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후속 질문, 이게 후속 질문입니다. 후속 질문 하나 정도 하는군. 딴 분은 보시면 후속 질문이 거의 없군. 다 묻는 것도 아니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하시면 잠깐 질문의 범위, 패턴, 강약, 빈번도, 그죠? 빈도, 그다음에 유사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게 아니라 제가 그 강의하면서 딱 하나를 부탁드리는데 여러분께 뭐 다른 건 뭐 좀 들으셔도 좋고요. 뭐 이게 뭐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시는데 선택 옵션 없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건 바로 이 강의 끝나시면 책을 강의 다음 강의 이어서 하지 마시고 여기 7급부터 이 세트 있는 페이지 한 3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최근 5년 정도 제가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습니다. 제가 질문 이렇게 분해돼서 그냥 세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개 알려주시는 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만 넣었으니까 이거를 실제 내가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는구나 흐름을 집중해서 1회독을 반드시 하신 뒤에 이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대충 보지 마시고요. 면접 준비할 때 이 순간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산이 뭐 어려운 걸 물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필기 기본서 공부하셨던 거에 집중력 정도를 그 정도는 너무 과하고요. 예, 그 집중력의 반. 또 좀 과한 것 같고 반의 반. 오케이. 반의 반 정도의 집중력으로 1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비교, 분석 다 되실 겁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산 서면에서 면접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부산 면접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제가 원래 것만 아니라 제가 요즘 직렬도 다시 분리를 해놨고요. 다음에 몇 해년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작년께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연차로도 비교해 보시고 직렬 질문은 어느 게 있는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무슨 기술직이에요. 이런 건 내 직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준을 이렇게 상관없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상관없이 직렬도 상관없이. 일행은 기본값입니다. 일종의. 기본 어느 직렬이든 일행이 기본이고 내 직렬 질문 약간 덧붙인다. 물론 약간 뭐 반은 자기 직렬이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일행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기본값, 일행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자기 직렬값 3분의 1 정도가 덧붙여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렬도 가리지 마시고 물론 일행 분야 다른 직렬이든 그쪽 직렬의 규정 질문은 당연히 신경 쓰실 거 없겠고요. 그거를 제외한 모든 질문들을 그대로 아무것도 가리지 마시고 1회독을 하신 뒤에 이 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러셔야지 여러분이 이 감, 여러분 필기 과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필기도 한번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감이 생기고 새로운 사료나 이런 걸 보면 이거 좀 나올 것 같아. 아니 이건 너무 지엽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 나름대로 감이 생깁니다. 이건 버리자.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선후, 경중 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듯이 마찬가지 이거 감을 가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우선순위 경중을 파악하실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심기경호, 여러분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엽적인 거는 지엽적인 대로 경중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다음 차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조곤조곤 몇 주 설명했습니다만 조곤조곤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할 겁니다. 그냥 듣는 것보단 여러분의 경중을 가린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인트들과 또 여러 가지 패턴들 얘기, 또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얘기, 지문의 맥락과 취지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산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한 1, 20분 내셔서 정리를 쭉 한번 정독을 하신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체크한 거는 그냥 설명용이지 뭐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이해독한 다음에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이따 뵙도록 할게요.